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이네요. 보기 싫으시겠지만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이 블록체인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에 관한 그걸 잘 생각하시다 보면 블록체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성격들이 인문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문학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부분에 약간 영향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계산적이고 수학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들의 소유자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블록체인을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해를 할 때는 어떤 기술적 부분만 봐서는 이게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블록체인이 지금 인간 사회의 철학이나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한다거나 그런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근데 자꾸 듣다 보시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자꾸 제가 사이사이에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지식 속에 뭔가 스며들길 원하는 제 마음입니다. 어제 제가 34,000불 언저리에서 들어갔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을, 제가 사고 싶었던 코인이 있어서 그걸 진입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진입 시기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나 오늘 그제 이렇게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행운하죠. 제가 요거를 이제 시간적 의미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022년 1월 22일생이 있죠.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을 2022년 1월 22일 날 처음 시작했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장투용으로 갖고 가더라도 시련이 없는 분들이죠. 하락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진입 연도. 봐보시죠. 2022년 1월 22일생이 어떤 BTC 여정을 펼치는지 한번 봐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신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3,000불 정도가 이제 신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을 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마 33,0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밑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어제 가려면 29,000불까지 갔어야 되는데 29,000불은 그 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텀이 4,000불 정도의 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신저점은 33,000불 정도가 되지 않나. 이제 지금이 35,700불 정도 되는데 빨리 37,000불에 진입을 해야 돼요. 37,000불에 진입을 해야 그나마 안전하다. 37,000불을 터치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41,000불, 43,000불, 그리고 52,000불. 이 세 가지 단계로 아마 상승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41,000, 43,000, 그리고 52,000. 짜증나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될 때는 정말 여러 군데서 악재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사용, 무역, 광업에 대한 광범위한 전면적인 포괄적인 금지를 제안했다는 뉴스도 떴고요. 이것도 이번 하락의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금지 법령이 발표됐다. 악재는 항상 같이 온다. 우리나라는 아주 난린데 이런 분위기는
정말 비트코인이 10만 불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대선을 앞둔 두 여야당의 후보자들이 아주 그냥 친암호화폐적인 멘트들을 이렇게 하는데 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결국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는 미국의 움직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만 보고 있는데, 아니 박상기 나한테는, 유시민의 망언 때는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떡락이 나오더니,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비트코인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상 지금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윳돈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거는 이제 빚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투자분을.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오히려 빚을 갚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빠지겠죠.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 비트코인이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곧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리플이 완전한 탈 비트코인이 될 때,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러시아에서 금지하면 뭐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금지하면 뭐해요? 이거 그냥 다 별 상관없는 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규제입니다, 규제.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규제와 규범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들어오지 않은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굉장히 안전한 걸 원해요. 지금 뭐 안전한 걸 원하는 이 시드가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온 시드보다 거의 제 생각에는 30배, 40배 더 많습니다. 그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주식에 약간 하락이 있어야겠죠. 뭐, 근데 지금 뭐 다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를. 그 현명함을 떠나서 이제 거의 사람들이 현타가 왔잖아요, 현타가. 아, 나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급여 몇 푼 받으려고 일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구나라고 이제 느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염증을 많이 느끼고, 주식 이야기는, 주식 뉴스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카카오에서 왜 900억의 차익을 남기고 그들이 다 던졌겠냐고요. 이게 그냥 보면 뉴스예요. 근데 약간 심도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그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주식은 더 이상 상승하기가 힘든 투자처라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익스체인지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남긴 돈 900억이 그냥 통장 안에 있을까요? 근데 지금 부동산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번에 30% 정도는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리플이든. 제가 9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반틈을 샀을 것 같아요. 450억 정도는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자, 이 와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리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진즉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놈의 떡락이 와가지고 말할 기회를 제가 놓쳐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영상들을 정말 꾸준하게 봐주시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도움이 되긴 되나요? 제가 어쩔 때는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들 좀 이쯤 되면 좀 넉넉하게 돈도 좀 버셔가지고 편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맨날 만 달러 이야기만 하고 그냥 저 사기꾼 같은 새끼는 진짜. 그래도 꾸준하게 그렇게 믿어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좀 누르시고 들어주세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4만 구독자가 됐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뭔 얘기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지. 모로코 최대 은행 리플렛 합류.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메이저급 은행들이 리플렛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점점 세계 준비 통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어들이 너무 어려워. 예, 메이저급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뭐 SBI. 꼭 이럴 때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냥 발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편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그냥 편하게 오케이 스타트 ISO 20022로 스타트 쫙. 그리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딥니까? 오일머니잖아. 오일머니 기름. 리플은 수년간 MENA 국가에 집중했습니다.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중동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또 쿠웨이트 국립은행, 이집트 국민은행, 리플렛에 다 합류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쯤 되면 그냥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또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였고 1월 22일생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그분의 인생과 같이 갖고 갈지 참 궁금해요. 10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갈링하우스는 중동이 리플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영리하잖아요. 결국 오일머니를 먹어야 모든 게. 아니 기름은 전 세계에서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오일을 뿌리는 애들이 리플로 거래하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 은행이 다 리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요새 왜 자꾸 영상들이 두서가 없죠? 자꾸 느끼는 거지만 제가 예 이겁니다. 뭐 메이저 은행이 거의 400여 곳, 그리고 CBDC 관련은 거의 뭐 계속 드러나고 있죠. 중앙은행과 직접 CBDC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버클리 대학, 리플이 이렇게 버클리 대학과, 이건 사소한 이야기니까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버클리 대학에서 리플을 가지고, 리플 XRP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애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려 대학도 리플에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요. 고려대 리플 쳐도 나오고. 버클리 대학에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해서 리플 UBRI라고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버클리 대학에서 할 일 없어서 리플을 연구하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 한 분이 바이든 행정부의 자넷 앨런이 이끄는 미 재무부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버클리 대학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교수님이 바이든 정부 자넷 앨런이랑 같이 재무부에서 일을 하게. 이제 뭐 아시겠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새로운 한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고생하시면 또 구정 연휴입니다. 구정 연휴 때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화채굴을 또 열심히 하셔서 설 세야 되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곧 다가오니까 즐거운 한 주, 열심히 원화채굴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